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미그니피센트 7에서 애플, 메타, 테슬라가 탈락한대요. 미국은 본격적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요. 실적 발표를 등에 업고 SOXL은 추가 상승이 기대돼요.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관세와 국방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차이나 전기차는 당분간 행보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54%고요. SOXL은 장중에 6%까지 갔지만 현재는 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21선과 61선 사이에 있어 주가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29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21선을 올라타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지지 라인이 없어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금을 확보할 예정이에요. 초고수들의 순매수 1위는 TQQQ고요.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를 매수했대요. 순매도 1위는 테슬라와 SOXL, AMD였어요. 테슬라가 요즘 악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첫 관문인 공화당 아이오와 코러스에서 첫 압승을 했대요. 과반 지지를 얻으며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51% 득표율로 1위를 확정지었다 하고요. 2위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21.2%를 차지했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변 국가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 2차전지 종목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속해서 하향 조정되며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 차원에서 이들 종목을 담고 있지만 주가 반등이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래요. 2차전지 수요를 결정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둔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래요. 개인들은 올 초부터 16일까지 삼성 SDI를 4,4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개인이 이 종목을 담은 건 최근 수개월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래요. 삼성 SDI는 지난해 79만 3천 원을 찍고 1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올 연초부터 오늘까지도 16.31%나 주저앉았대요. 다른 2차전지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올해 개인이 2,005억 원어치를 담아 순매수 6위에 오른 포스코홀딩스는 연초 이후 12.41%가 하락한 상태고요. 개인 순매수 9위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은 이 기간 12.76%가 떨어졌고요. 개인이 813억 원어치를 담은 LG에너지솔루션은 6.32%가 하락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5.46%가 하락했대요. 2차전지 종목들의 20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당초 대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김현수 하나증권연구원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겠지만 그 속도는 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차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7% 성장했지만 향후 5년간은 10%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대요. 그는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가 넘는 배터리 기업의 주가 조정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2차전지 대장주인 LG엔솔은 PER이 전날 기준 대비 120.8배에 달하고 있어요. 밸런스 칼럼은 올해의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대형주 그룹에서 애플과 메타, 테슬라가 빠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대신 그 자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비자를 집어넣었대요.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비자가 선정될 예정이래요. 테슬라 주가가 요즘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오너 리스크가 대두됐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이 현재 테슬라 지분의 2배 가까운 25%의 지분이 없으면 테슬라를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테슬라에 충분한 통제력이 없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언급까지 했대요.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테슬라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보상 계획을 보류 중이라고 적었대요.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는 지난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과잉 보상 패키지를 얻어냈다며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의 남동생 킴벌 머스크가 포함된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었어요. 이 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래요. 16일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이 어색한 시기에 테슬라 이사회에 자신에 대한 더 큰 보상을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의 약물 사용으로 이사회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했었어요. 테슬라의 우호적으로 알려진 분석가 중 하나인 웨드 부시 분석가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투자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발언으로 주가가 장중에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미국 경제학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1% 정도의 성장에 그치고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절반 정도라고 예상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또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도 20% 미만이라고 내다봤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이익이 58%가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0.8% 정도 상승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당분간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본격적인 우상향은 중국의 양해가 끝나는 3월 이후 2분기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작년 2023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5.2%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의 설정은 5%를 했으나 실적은 0.2% 상회한 5.2%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 2024인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라고 16일 밝혔어요. 유로 챔피언십 역사상 최초로 친환경차 제조업체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유럽 축구연맹은 유로 2024 대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경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아디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래요. 또한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유럽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등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아디의 친환경적인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비아디가 점점 유럽 시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현재 시간 2시 50분인데요. SOXL은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